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좋은 밤이에요. 대화 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이렇게 카페나 이런 데 가서 혼자 앉아서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듣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사실 부정적인 얘기가 더 많잖아요. 아, 그치. 사람들은 누군가를 만나서 보통 저런 이야기들을 하지 이러면서 그게 저한테는 약간의 컨텐츠 인스퍼레이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씩 가서 듣기도 하고 한국에서도 많이 그랬고 여기서도 이렇게 엿듣는 거 좋아하거든요. 비밀 얘기하지 않는 이상 큰 소리로 하는 얘기 듣는 거 좋아하는데 그러면서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자주 하고 '나도 항상 그랬는데 뭐 매일매일 누굴 만나든 저랬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구나.' 또 이런 것도 느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대화할 때 이 6 가지만큼은 제발 빼버리자. 그 정리를 해 봤어요. 이것만 달라져도 매일매일이 정말 하루하루가 눈에 띄게 달라진다는 걸 느끼실 거라고 제가 약속할 수 있거든요. 저도 다 가지고 있었던 대화 습관이고 하나씩 없애면서 삶이 정말로 달라졌어요. 현실 자체가 뒤바뀌더라고요. 지금은 이런 이야기들을 거의 안 할 뿐더러 제가 변하니까 무엇보다 주변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도 없어지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사라진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현실도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6 가지를 들려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다른 사람 험담하기예요. 자리에 없는 사람, 나랑 친분도 없는 연예인 얘기 이런 남의 험담. 누구랑 누가 헤어졌대. 뭐 누가 사고 쳐서 돈 날렸대. 누가 바람을 피워서 이랬대 저랬대. 사실 쓸데없는 거 알면서도 재밌어서 습관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이죠. 근데 특히나 다른 사람 험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을 뱉는 와중에 내 안에 부정적인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일궈요. 그리고 스스로 돌아보는 기회를 막아버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 바뀌면 생각도 바뀌는데 타인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말을 일삼다 보면 세상에 대해서도 당연히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고요. 결국 나 자신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 미치게 되겠죠. 모든 사람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그래서 남이 어떻게 살든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가 원치 않아도 상대방이 자꾸 남의 험담을 하기도 하잖아요. 난 듣고 싶지 않은데. 그럴 때는 자연스럽게 다른 토픽으로 주제를 옮겨 보세요, 매번. "아 저번에 뭐 여의도 공원 가 봤는데 요즘에 진짜 예쁘더라." 이러면서. 그러니까 오히려 기분이 좀 좋아지는 얘기로 의식을 계속 돌리면 상대도 '아 내가 계속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있구나.' 이걸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거든요. 그니까 '아 좀 부정적인 얘기 좀 하지 말자.' 이거보다는 내가 이 사람에게 약간의 신호를 주는 거죠. 그리고 상대의 기분을 조금 좋게 해 줌으로써 함께 부정적인 남의 이야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정말 첫 번째로 없애버려야 될 대화 습관 남의 험담이고요. 두 번째는 과장하기예요. 습관적으로 말을 할 때 모든 걸 이렇게 자꾸 과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사실 상대의 관심을 받고 싶은 무의식적인 작용인데 내가 하는 얘기를 뭐 좀 더 재미있게 유쾌하게 풀어내는 건 좋지만 없는 얘기를 좀 보태거나 좀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그러는 건 어차피 솔직하게 소통하는 게 아닌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과장을 하면서 내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모되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한 소통도 포기하고 내 에너지는 갉아먹고 결국에는 시간 낭비가 되겠죠. 근데 관심을 받고 싶은 마음은 되게 자연스러워요. 모든 사람이 자기한테 소중한 사람들한테 관심 받고 싶어요. 근데 나를 꾸며내서 얻는 관심은 어차피 관심도 아니거니와 내가 원하는 방향의 관심이 아니겠죠. 있는 그대로의 내가 아니니까 또. 그리고 상대가 대화를 할 때 '내가 이 사람이 이렇게 반응을 해 줬으면 좋겠어.' 이제 그 방향으로 리액션이나 관심을 주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이미 사랑받고 있어. 관심받고 있어.'라고 인지를 해 보세요. 그러면 자꾸 MSG를 과도하게 치는 습관을 없앨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직전에 이제 알아차려야겠죠.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할 때 상대가 얼마나 리액션을 크게 해 주길 바라지? 그걸 생각해 보고
그 리액션을 가지고 '나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측량하는 도구로 쓰고 있지 않은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과장을 하면 할수록 나는 사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더 큰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과장을 하는 것 자체가 나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더 외로워진다는 거, 그래서 더 관심을 갈구하게 된다는 거, 그거를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핑계 대기예요. 뭐 얘기할 때 맞아. 근데 아니면 그거는 뭐뭐 때문에처럼 이렇게 말끝마다 핑계가 붙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암보다 무서운 게 때문에 병이라고 제가 즐겨 말하는데, 뭐 특히 누군가가 나를 낮춰보는 것 같거나 아니면 뭐좀 나를 질책하는 것 같다 이럴 때 흔하게 나와요. 그쵸?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모든 것에서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빠져 있으면 그냥 뭐든지 남 탓, 세상 탓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조금 더 위험한 것 같아요. 핑계가 많을수록 사람은 발전이 더디고 삶에 대한 주권을 포기하는 게 되잖아요. 다 뭐 때문이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너는 왜 항상 약속에 늦어?" 그렇게 질문을 받으면 항상 내가 나올 때마다 길이 너무 막혀."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길이 너무 막혀서."라고 핑계를 대고 끝내기보다 길이 너무 막히는데 그러니까 좀 더 일찍 집을 나서야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하고. 내가 못나고 한심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핑계를 대는 습관을 갖다 보니까 문제 해결까지 가지를 못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나를 낮춰 보고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문제를 이렇게 딱 정확하게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보다 지금 나를 방어하는 거에만 급급한 거예요. 그리고 방어하고 끝인 거죠. 근데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도 하잖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럴 수 있죠. 고쳐 나가면 되지 방어를 하느라 모든 에너지를 써서 문제 해결에 대한 에너지가 없으면 안 되겠죠. 덤벙대는 성격이라서 실수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 누가 넌 왜 이렇게 실수를 해?"라고 말하면 요즘에 뭐 가족 누구랑 불화가 있어서 정신이 산만해서 그래." 이렇게 대답을 할 거라면 차라리 요즘에 누구랑 불화가 있어서 내가 정신이 되게 어지러워. 그래서 명상도 하고 마음을 다스려야겠어." 라고 말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무엇인지 찾으면 그거를 해결할 힘이 생기거든요. 근데 핑계를 대는 거에 급급하면 문제 해결 능력을 빼앗겨 버리고 거기에 대한 내 에너지도 없고, 그리고 내 모든 의식이 나를 방어하는 데 있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는 나의 확장과 성장을 돕는 모든 것들은 이제 안중에도 없게 돼요. 그래서 핑계 대기도 반드시 없애야 되는 대화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스스로 얼마나 그거는 근데 그것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하는지 알아차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만사에 대한 흠잡기예요. 모든 것에서 흠잡을 것만 찾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정말 그랬거든요. 어떤 좋은 게 있어도 단점부터 찾았어요. 그러면서 '난 굉장히 분석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런저런 흠잡기를 시작하다 보면 그 에너지가 이렇게 딱 시작하면 그 에너지가 소용돌이처럼 강해지거든요. 그러면 기분이 안 좋아지고 그러다 보면 더 많은 것들이 짜증나고 싫어져요. 정말 그냥 그 소용돌이에 휩싸였기 때문에 소용돌이 바깥에서는 내가 좋아서 반길 일도 그 소용돌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짜증나고 꼴도 보기 싫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서 단점만 찾고 직장에서도 흠잡을 것만 찾고 매사에 단점만 찾고 같이 앉아서 이런저런 흠잡는 이야기만 하다 보면 온 세상이 단점만 있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우리는 자주 하는 걸 가장 잘하게 된다고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경험으로 너무 느꼈기 때문에 내가 자주 하는 걸 잘하게 되는 게 너무 당연한데 '왜 내가 원치 않는 걸 자주 하고 있지?' 이걸 깨닫고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세상을 어떻게 인지할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정해져 있는 고정불변의 값이 아니에요. 어떤 날은 파란 하늘, 여름에 쨍쨍한 하늘이 예쁜데 어떤 날은 더워서 짜증나거든요. 게다가 이제 내가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이면 그런 대화를 이제 건네잖아요, 누군가한테. 그러면 상대도 나와 동조하길 바라요. 나와 같은 이야기를 하길 바라죠. 그렇게 해 주지 않으면 화가 나거나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왜 공감해 주지 않지?'
근데 마치 그건 사실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지금 내가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을 상대도 느끼게 바라는 거잖아요. "나 지금 기분 안 좋으니까 너도 기분 안 좋아." 이걸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감을 해 달라는 마음에서 나왔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사실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안 좋은 감정에 물들길 바라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 마음속에서 그걸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모든 것에서 자꾸 흠을 잡는 대화를 한다면 '아 내가 또 그러고 있었네.' 저도 처음에 이게 너무 습관이라서 고치는 데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내 기분이 안 좋아지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아 또 흠잡고 있었네.' 그럼 그때 알아차리고 멈추는 게 좋겠죠. 좋은 사람과 좋은 시간 가지면서 굳이 그 시간에 뭐 서로 기분 나빠질 노력을 열심히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게다가 이제 그런 말을 뱉어버릇 하면서 삶은 이제 점점 흠잡을 것 투성이로 변해 가겠죠. 내가 계속 그런 말을 뱉으니까. 어떤 대화를 할지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섯 번째는 불평하기예요. 진짜 막 이게 이래서 저랬고 저거 저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불평 또한 한 번 시작하면 멈추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 안 해 보셨어요? 막 부정적인 거 뱉기 시작했는데 뱉다 보니까 기분이 안 좋아져서 막 더 막 뭉텅이로 나오는 거? 그러니까 마치 뭔가가 나를 이렇게 늪으로 끌고 들어가듯 계속 늘어놓게 되거든요. 어떤 말을 뱉음과 동시에 내 기분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항상 관찰해 버릇하면 되게 유익해요. 내가 이 말을 뱉고 기분이 어떻게 변했나. 이게 투덜투덜하는 생각에서 멈추는 거랑 말로 뱉는 것도 되게 큰 차이를 갖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아 진짜 길 너무 막히네. 너무 짜증난다. 진짜 내가 이런 도시에 살아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생각하고 멈추는 거랑 친구 만나서 "야 진짜 큰일 났어. 야 길이 이렇게 막혀서 어떡할 거야." 이러면서 "진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어? 뭐 전철 타면 숨 막히고 버스 타면 뭐 하고 운전하면 뭐 하고 답이 없잖아." 이러면서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뭐 상대방이 동조를 하면 2 배, 3 배, 4 배로 이제 커져가겠죠,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근데 불평하는 말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 인생에 대한 주권을 포기하는 거랑 되게 비슷해요. '난 당하고만 있어.' 이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아 짜증나.' 하는 거는 '사람이 많으면 반드시 짜증이 나야만 한다.'라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많을 때마다 늘 짜증 나야겠죠? 세상에는 사람이 많고 점점 많아질 텐데. 근데 대신 그냥 '아 사람 진짜 많네. 조금만 있다가 가야겠어.' 이렇게 말 습관을 바꾸면 어떨까? 그러면 이제 불평하는 어조에서 벗어나고 그러면 기분 자체가 조금은 나아져요. 불평하는 거 자체에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답답한 마음을 억누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불만스러운 게 있다면 뱉을 수 있어요. '아 진짜 오늘 사람 너무 많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쪼끔만 있다 집에 가야겠다.' 이렇게 이어가면 된다는 거죠. 사람이 많은데 사람이 많은 곳에서 사람이 많다고 아무리 불평을 해 봤자 해결되는 것도 없고 내 기분만 나빠지니까.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마지막은 독단적으로 주장하기예요. 예 가끔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내 주장을 내세우다 보면 상대 의견에는 완전히 귀를 닫아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기가 쉬워요. 내 주장을 내세우는 거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강력하게 이렇게 생각해.' 이거랑 '내 말이 맞고 유일한 진리야.' 이거는 전혀 다르잖아요. 자신의 의견을 또박또박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은 타인의 의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늘 맞기만 하고 늘 틀리기만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흔히 어른들이 어린아이들한테 항상 자신이 맞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기만 하는 모습? 그것도 똑같죠. 어른도 아이한테 배울 게 되게 많잖아요. 맞는 사람이 우위에 있는 게 아닌데 내가 맞아야 누구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독단적으로 주장하는 대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랬고. 근데 모두 동등한 자리에서 서로 가르치고 배우고를 반복해야겠죠. 그게 인생이니까. 그래서 내가 상대한테 내 주장만 강요하고 있다면 무의식적으로 '내가 우위에 있고 싶은가?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나?' 이거를 매 순간 돌아봐야 돼요. 타인의 의견을 듣지 않는 사람은 정말로 발전할 수가 없고 그냥 살아온 그대로 그 자리 그대로 영영 쳇바퀴를 돌면서 살게 돼요. 배우지 않으니까. '나는 들을 말만 들어.'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데 저도 그랬고요.
근데 그것 또한 자기 입맛에 맞는 내 귀에 달콤한 말만 받아들이겠다는 거잖아요. 상대가 맞고 내가 틀리다고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아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걸 할 줄 알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내 주장이 반박당했을 때 욱한다면 그게 내 존재에 대한 거절로 느껴지는 거잖아요. '왜 내가 말하는 거 저렇게 말하지?' 내 주장, 내 자아를 동일시하는 거죠. 내 주장이 언제든 바뀔 수도 있는 건데. 근데 그렇다면 건강하게 좀 자존감을 돌봐서 나와 내 의견을 이렇게 분리시키는 연습도 필요할 거예요. 10년 전, 20 년에 내가 가졌던 주장들을 돌아보면 어떨까? 10년 전에 지금과 예를 들어 뭐 돈이나 인간이나에 대해서 다른 주장을 내가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바뀌었잖아요. 그럼 내 주장과 나는 사실 되게 분리되어 있는 건데 내가 뭔가 주장했을 때 그게 반박당하면 '아프다.' 그건 내 자아의 내 자존감의 문제라는 거 그거를 인식을 해야겠죠? 이렇게 6 가지 중에 몇 가지 습관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 카페나 음식점에서 혼자 가만히 앉아서 이 테이블 저 테이블 얘기 들어보면 주구장창 들리는 이야기들이에요, 이 6 가지가 다. 이거 말고도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나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말을 뱉을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습관이 바뀌면. 그러니까 무의식으로 사는 걸 멈추고 대화도 의식적으로 행해 보세요. 그러니까 말을 하나하나 뱉을 때마다 '무슨 말하지? 무슨 말하지?' 이렇게 신경 쓰시라는 게 아니라 나를 관찰하면서 내 기분을 인식하면서 내가 무슨 말을 뱉으면서 감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깨닫다 보면 말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기분 나빠지기 싫으니까. 이제 간단한 노력 하나로 매일매일이 달라지고 이제 내 현실이 정말로 180도 바뀔 거예요. 오늘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채팅창에 적어 주시면 몇 마디 더 나누다가 갈게요. 대화하는 사람들이 즐겁게 해 줘야 된다는 강박이 있어서 사람 만나는 게 피곤하다고. 그게 이제 그 과장하기에서 말씀드린 내용이랑 되게 연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거.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보이면 되는데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거든요. 누군가를 재밌게 해 줘야 돼. 즐겁게 해 줘야 돼. 대화를 할 때 우리가 대화의 목적이 사실 연결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이랑. 어느 정도 깊이인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렇게 앉아서 소통에 에너지를 쓴다는 것 자체가 연결하고 더 깊게 들어가면 사랑을 나누는 과정인데 그거를 뭔가 꾸며서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소통의 의미가 없네. 소통의 의미는 연결하는 건데 그러면 나는 지금 무슨 목적을 가지고 소통을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메이롱 님은 스스로 찡찡대는 사람을 싫어하시는데 자신도 그런 걸 알아차리셨다고. 맞아요. 원래 우리가 '아 진짜 저런 사람 피곤해.'라고 느끼는 경우 내 모습이라서 피곤한 거더라고요 결국에는. 내가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 모습을 누군가가 보여줬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것도 힘들고 수용해 주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결국 모든 게 자기 사랑으로 귀결되는 것 아닌가. 내가 나를 온전하게 수용할 수 있으면 누구든지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물론 뭐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으려면 예수님, 부처님이겠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을 때 내 마음이 훨씬 평온해지잖아요. 걸리적거리는 게 없으니까 옆에서. 우리는 항상 사람들과 관계해야 되니까. 제이제님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사람들이 떠난 게 아닐 거예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보였는데 정말로 내가 나에 대한 부끄러움 없이 드러냈는데 떠난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내 삶에서 제거되어야 할 사람들이라는 거. 전 진짜 그거 경험을 통해서 많이 느꼈어요. 지나고 보면 사라져 주어야 했을 사람들이더라고요. 제가 모든 걸 다 드러내고 내 밑바닥까지 보여줬는데 떠났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와 인연이 여기까지구나. 그렇게 보고 '얼마나 더 좋은 사람들이 오려고 하지?' 이렇게 의식을 돌려보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수인 님은 "대화가 요즘에 재미가 없고 대화가 이어지지 않으면 소통할 가치가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잦다." 저도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되게 허무함도 느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가 제가 되게 많이 변하고 있었던 시점이었는데
끊어진 인연도 되게 많아요 그때. 원래는 되게 잘 대화를 했던 사람들과도 갑자기 할 말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어떡하지?' 하다가 '아 굳이 막 억지로 대화할 필요 있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멀어지고 그런 것 같아요. 이너피스님 다른 이야기지만 요즘 금리가 많이 오른다고 해서 대출이 많아 무서워요. 불안한 마음도 긍정적으로 제가 바뀌면 현실이 바뀔까요? 금리를 바꾸려는 마음보다 내 경제적인 현실이 나아질 수 있도록 두려움을 뭐 공부하는 힘이나 다른 수입원을 만들 수 있는 힘으로 돌려보시면 어떨까.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명상 꼭 하고 주무세요. 마인드풀 TV 명상 가이드 중 하나를 골라서 다들 평온한 마음으로 내일 하루도 잘 보내시고 내일 밤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